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의 업적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신정변은 무엇을 하기 위해 그래요 일어났나요? 개혁 개방이죠.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상공업을 육성하고 그와 같은 나라가 됐냐는 거예요. 한국이 북한과 한국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라가 비슷하게 돼 있죠. 그럼 누구의 뜻이 실현되어 있는가요? 그것을 봐야 되고 누가 실현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자들이 마지막에 한 게 계몽운동이죠. 계몽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뜻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안창호 여러 명 생기죠. 이승만, 주지경,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정치적으로 패배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뜻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갑신정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한국에서 실현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뿌리가 되는 사건을 뭐로 알고 있나요? 그 3.1절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한국의 뿌리가 된 사건은 비록 소수가 일으켰지만 갑신정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 실현돼서 한국이 실현된 거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자기의 뿌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역사가 조작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고. 그 3.1절은 뭔가요? 왜 일어났나요? 그 왜 일어났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3.1절은 고종이 늙어서 죽죠. 근데 그 소문이 나죠. 고종이 이제 피살됐다는 루머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화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인들은 고종과 조선왕실을 자기네들이 대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식민지가 됐지만.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국과 무관한 사건이다. 물론 그 참여자 중에는 일부는 그래요. 3차 인류혁명 세력이겠지만 그 사건 자체가 뭐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 한국을 세우냐는 거예요. 그 이제 퍼지는 거죠. 뭐 안창호로도 퍼지고 이승만으로도 퍼지고 그 여러 확산되면서 생긴 3차 인류혁명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이도 있고 또 아닌 이들도 있고 섞이는 거죠. 뿌리는 같지만 임정하고 다른 세력이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임정 참여자도 있겠지만 근데 공을 가로채려 한다. 역사를 조작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문제가 뭔가요? 역사를 조작하면서 공을 가로채려 하죠. 그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조상 바꿔치기 하려고 하고. 그러면 실제로 한국을 세운 이들을 모욕하는 게 되잖아요. 뭐 당근이지도 않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을 조상의 시조로 하면 실제로 이 땅에서 국가를 세운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이 모욕되는 거잖아요. 모욕받는 거잖아요. 역사를 조작하지 마라.
그 자기들 조상을 모욕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어놨잖아요. 현 시대 한국인들은 한국의 뿌리가 되는 인물과 사건을 임시정부 인사와 3일절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은 갑신정변에 참여한 개화파 인사들의 뜻, 어떤 게 있냐, 신분제도 폐지, 상공업 육성, 의회 설립과 같은 뜻이 확산되면서 생겨난 3차 인류혁명 세력에 의해 세워졌다. 사실이죠. 사실인 거예요. 자기 나라 역사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는지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물론 세운 인물들 중에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들도 있죠. 극히 일부죠. 임시정부 인사들 중에서는 한국정부 수립에 반대한 이들도 있고, 김구가 대표적이잖아요. 김규식 이런 사람들. 임시정부 인사 전체가 한국정부 수립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정부 수립에는 또 외국도 참여했잖아요. 미국도 참여하고, 또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참전해서 목숨을 잃고, 실제로 세운 이들, 그 가짜를 내세우면 실제로 세운 이들이 뭐가 되나요? 모욕당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자기 조상들인데 조상 바꿔치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한국의 뿌리가 되는 인물과 사건은 갑신정변에 참여한 개화파 인사들과, 그렇죠, 갑신정변이다, 확산되면서 세워졌다. 그렇죠. 근데 다양한 인물들이 참전했다, 참여했다. 한국 수립에 공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완전히 다른 제도를 가진 국가니까. 조선과 다르잖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했고, 정리도 했고, 아관 파천을 통해 친일 인사들을 몰아낸 고종은 친러 정부를 구성한다. 그래요. 박정량, 이범진, 윤용선, 민영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러 네 가지이죠. 이범진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직접 이제 아관 파천을 주도한 이들이죠. 이런 이들이 뭐라 했나요? 이범진, 이완용 이런 이들, 이재명 이런 이들이 진짜 역적이다. 그래요. 이완용도 높은 자리에 있겠죠. 그래요. 또 이제 이런 사람도 역적 역할을 하는 거죠.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서재별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고종이 제일 싫어하는 인사는 개화파 인사이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인사는 동학교도이다. 동학교도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왕이 자기들을 좋아한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화파와 일본 정부를 악당으로 생각해서 일본군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고종이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동학교도는 고종이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종은 을미사변에 참여한 훈련대 인사를 처단하려 한다. 훈련대 제1대 대장 이두광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훈련대 제2대 대장 우범순 역시 일본으로 망명한다. 처단하려지면 어떻게 또 처단하겠어요? 일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군대가 있는데. 훈련대 제3대 대장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망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망명했겠죠. 아니면 뭐 암살당하거나, 망명하기 전에 암살당했거나 뭐 그렇겠죠. 그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암살당했을 수 있어요. 미처 망명하기 전에. 그럴 가능성도 크죠. 이두광과 우범선은 도쿄에 머무르며 도쿄에 머무르며 개화파 인사들과 접촉하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에 가기만 하면 후쿠자와 유키치의 가르침을 받죠.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후쿠자와 유키치가. 고종의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 역시 다시 시작된다. 시작되겠죠. 1896년 복귀 후 고종은 동학교도를 반국가, 반정부, 불법 종교단체로 규정하며 토벌령을 내린다. 그 동학교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대 교주 최시영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동학교단은 와해 직전에 이른다. 와해시켜버리죠, 고종은. 동학교도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종은. 고종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학난 때 석방되었던 이방원은 1898년 4월 경기도 양주에서 관군에 의해 체포된 뒤 재판도 없이 살해된다. 재판도 안 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재판이 도입됐죠. 또 반기옥으로 가버린 거죠. 개화파 인사들이 재판밖에 안 들었잖아요. 고종이 복귀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동학교도는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죽여버리니까 동학교도는 잡히면 책임자는. 그의 죽음은 동학교단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교도들은 더욱 은밀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실상 개화파 인사들 입장에서 동학교도는 틀린 생각에 사로잡힌 불쌍한 백성들에 불과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석방하고 특별히 활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학교도들은 여전히 외세배척, 탄광오리 척결 등을 주장하며 개화파를 적군으로 생각하고 고종을 아군으로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복귀하니까 다 죽여버리죠. 사실은 개화파 인사들도 좀 약간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너무 소수이기도 하고 너무 엘리트적인 거죠. 좀 이 동학교도들을 설득하고 접촉해서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전혀 뭐 신경 안 썼죠. 쟤네들 뭐 별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한 거죠. 동학교들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지를 받았으면 개혁하기가 용이했을 건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고종은 복귀하자마자 그래서 어지간하면 개화파 인사들 입장에서 동학교도는 틀린 생각에 사로잡힌 불쌍한 백성들에 불과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석방하고 특별 활동 제한을 가지 않았다. 여전히 뭐 동학교도는 외세배척, 탄광오리 척결 등을 주장하며 개화파를 적군으로 생각하고 고종을 아군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고종은 복귀하자마자 동학교도를 탄압한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예요. 한편 제3대 교주 손병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재우가 만약에 계속 활동을 했다. 그러면 좀 달랐을 수는 있어요. 그 최재우는 스스로 어디까지 나아갔나요? 그 신분제도 폐지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신분제도 폐지에 대한 걸 실시하죠. 물론 대놓고 뭐 신분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개화파가 있는 시대에 있었으면 또 다르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머리가 어느 정도 트여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개화파가 신분제도 폐지하겠다는데 그러면 최재우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는 거예요. 생각이 같네? 저들이 맞나? 이 정도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접촉했을 가능성도 크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요. 한편 제3대 손병희는 1901년 동생 손병은 유흥구 등과 함께 유흥구는 이제 같은 최시영이 둘 다 제자였죠. 등과 함께 일본으로 도피한다. 동학교도 지도자들은 고종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서야
비로소 누가 적이고 누가 같은 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1900년쯤 돼야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들인 거죠. 그들은 오사카, 교토, 도쿄로 가면 오세창, 방영료, 권동진, 오세창 등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며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아야죠. 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겠죠, 일본 가서. 동학 지도자들은 그때서야 신분제도 폐지, 상공업 육성, 반러 친일을 주장하며 급진 개화파 인사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된다. 너무 늦었죠, 이제. 또 일본은 생각을 바꿨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다. 동학난 때부터 뜻을 같이 했으면 현 시대 동학은 크게 번성했을 것이며 개화파 인사들의 뜻은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래요. 원래부터 같은 편이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접촉이 안 된 거죠. 접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동학 지도자들이 꽉 막혀서 안 됐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거죠. 역사 기록에는 접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으니까. 하여간 이제 1900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동학 지도자들은 우리 편이 괴화파 인사들이었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미쳤구나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그 정도 반론을 외치긴 하였지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긴 하였다. 은행을 설립하고 상공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한성은행을 설립하였고 기술과 상업을 가르치는 실업학교를 설립하고 실제로 사업체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종은 왕실이 투자하는 산업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했다. 상공업 육성해야 되겠구나. 거기에는 이르렀는데 어떻게 육성해야 되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민간사업체를 육성하고 민간사업체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고종은 어떻게 고종은 자기가 투자해야 한다 생각한 거예요. 왕실이. 예를 들어 방직업과 제지업에 투자하면 민간은 방직업과 제지업에 투자할 수 없게 했다. 정상적인 상공업 육성 정책이 아니죠. 정부가 하겠다 사업체를. 공산당인 거죠. 공산당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조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공업을 통제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고종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 사업체를 육성하여 국가를 부강하고 국민을 부유하게 할 생각은 없고 산업을 독점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한 것이다. 혹은 산업은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왜 산업이 민간이 해? 이익이 되는 산업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민간이 하면 문제 생겨. 왜 민간인들 돈 벌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공업을 육성해야겠는데 핵심은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여 상공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 성과가 없는 거죠. 공산당이 자기가 직접 사업해서 성과를 내는 걸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부가 하면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1896년부터 이런저런 정책을 실시했겠지만 성과를 낸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지.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일본 정부의 개혁과는 정반대이다. 일본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민간 사업체를 육성하려 했는데 반면 조선 정부는 철저하게 통제한 것이니 철저하게 통제하고 자기가 이익 챙길 것만 생각했죠. 고종은 여전히 핵심이 되는 개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상공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하지만 정부가 해야 되겠어. 그 공산당이죠.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다만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뀌었겠죠. 고종이 친러 정책을 쓰면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가에는 일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친러 정책을 쓰죠. 그러면 친러 정책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적들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적국을 만드는 거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원래부터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국가들이 있죠, 서방에. 우크라이나에 침투하니까 어떤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 시대 전쟁을 일으키니까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어떻게든 저지하려 하잖아요. 뭐 현 시대에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쭉 이어져 왔던 것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하여 1885년에서 1887년 고문도를 점령하여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군대를 파견한 적이 있다. 뭔가 그 당시에 한국에 침공하려는 조짐을 봤던 거죠. 러시아가. 아, 안 되겠어 이러면서 남한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 기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문도에. 고문도를 점령한 뒤에. 그 당시 영국은 최강국인데 다들 꼼짝을 못 하잖아요.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냥 뭐 그냥 아무 허락도 없이 점령하고 그냥 군사기지를 설치해 버렸다는 거예요. 군대 파견했고 러시아가 침공하면 전쟁하려고 한 거죠. 뭐 괜히 군사기지를 설치했겠냐는 거예요. 거문도에 머무는 동안 조선인 주민들과의 충돌은 없었다. 그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죠. 또 조선군과 영국군이 싸웠다는 기록도 없죠. 아니 뭐 싸울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한 거죠. 당시 기록에는 영국군이 각종 일에 조선인을 동원했는데 임금과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고 한다. 보수를 넉넉히 주어 섭사람들이 만족하고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친하게 지냈다 하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다 하잖아요. 영국 외무성은 러시아가 조선 영토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철수한다. 실제로 그렇냐? 고문도 주민과 영국군. 사이좋게 지냈다. 영국인도 모이고 그렇죠. 다 모여서 사이좋게 지냈다. 이때 이 고문도 사람들은 되게 풍족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그 조선의 수탈에서 벗어났잖아요. 1894년에 강화도 조약이 뭔가요? 가보 동학만 일어나니까 1894년 그 전이잖아요. 그 전에는 조선의 수탈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동학만 일어났잖아요. 영국군이 점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탈할 정부가 없잖아요. 그 거문도가 살기 좋아지는 거죠. 돈도 넉넉히 주지. 또 그 당시 의료가 얼마나 발달이 했었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영국하고 조선하고. 의료 혜택도 제공하지. 그때는 고문도 주민들이 제일 조선에서 살기 좋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수탈도 못하지. 관리들도 없지, 수탈할. 영국군이 다 치안 다 해주지. 그렇잖아요. 보수를 넉넉히 주어 섬 사람들이 만족하고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외무성은 러시아가 조선 영토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철수한다. 그래요.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했을 때 조선 관리는 어떻게 했나? 조선 관리는 거문도를 관리했나? 다 관리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또 관리를 또 허용했을 수도 있죠.
고문도에 대한 행정권을 상실했다 하죠. 다 쫓겨난 거죠. 고문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행정권을 상실했습니다. 영국 국기를 개양해버렸다. 이 영국 땅에 내려버린 거죠. 항구, 도로 다 건물까지 건설했다. 영국 땅으로 만들라 했던 거예요. 살기 좋았겠죠. 그래요. 영국 외무성은 러시아가 조선 영토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철수한다. 러시아가 항복한 거죠. 아이고 우리 조선 영토 포기할게. 침공 안 한다. 이제 보장받고 일단 철수한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조선 정부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야, 그 일본 너희가 그냥 그 조선 정복해. 저 왕실 놔두면 저 친러 인사 되겠어. 친러 국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침공할 기미가 보이면 그냥 군대 파견해버리잖아요. 즉 조선이 기어코 친러를 하겠다면 영국은 조선을 직접 정복하거나 러시아 남하를 저지할 수 있는 국가에게 조선을 넘길 수밖에 없다. 그래요. 실제로 그랬냐. 1902년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 직접 전쟁하는 것보다는 일본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조선을 정복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실상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면 영국은 일본 편이 되겠다는 것이다. 사실이죠. 실제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도 참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약을 개정한다. 전쟁이 일본이 질 것 같으면 참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일본이 대승을 해버리죠. 이로써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할 준비를 모두 끝낸다. 실제로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국 해군은 러시아 발틱 함대의 이동 경로와 정보를 일본에 제공했고, 발틱 함대의 수에즈 운하 통과를 불허하고 타국 항구 사용도 제한해 러시아의 보고를 어렵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고종이 반개혁 친러 정책이 엄청난 사고를 친 거예요. 처음에는 반개혁 반개방 정책이었죠. 그런 와중에 동학난이 일어나면서 청일 전쟁이 터져버리잖아요. 엄청난 사고죠. 조선에만 큰 사고가 아니라 청나라에도 큰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청나라가 그때부터 대혼란에 빠지죠. 전쟁 배상금도 막 엄청난 금액을 물리게 되고 막 혼란에 빠지다가 어떻게 되나요? 청나라 멸망하잖아요. 보통 큰 사고를 친 게 아니죠. 또 친러 정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러일 전쟁 또 일어나잖아요.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 어떻게 되나요? 그 후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멸망하잖아요. 큰 제국 두 개가 누구 때문에 멸망하나요? 이 고종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고 묻힌 거예요, 국제적인. 그 다음 그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멸망하면서 소련이 들어오잖아요. 해방될 때 어떤가요?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남북 분단되잖아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